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법에 따라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해야 할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무주군 비선 실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개입 의혹에 이어 하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호화 도피 생활을 해온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형 도피를 도운 최규성 전 의원은 형 집행이 2년간 미뤄졌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다 저녁부터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상화된 미세먼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노후 경유차 단속이 강화되는데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담 인력도 부족한 데다 법 시행을 위한 조례조차 만들어 놓지 않아 시행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로 꽉 막힌 하늘, 경비행기가 날아오르며 인공강우 실험을 합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미세먼지를 위기 상황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해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단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어야 하지만 조례는커녕 정책을 추진할 전담 인력조차 부족합니다. 도내 노후 경유차는 13만 대로 도내 발생 미세먼지의 27%를 차지해 조치가 시급합니다. 지난해 법 제정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가 공청회를 열며 공해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기후변화팀에서 미세먼지 대응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세먼지 대응팀을 만들어서 상반기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해 전라북도에서 노후차 운행 제한은 내년쯤이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최근 원치 않는 폐기물이나 오염 토양이 군산과 익산 임실 등지로 반입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센데요. 대부분 다른 시도와 갈등 사안으로 전라북도가 나서야 할 사안이지만 도는 법과 제도적 한계만 들먹이고 있습니다. 김한구원 기자입니다. 광주 소재의 한 폐기물 업체가 임실군으로 오염된 흙을 반입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라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며 토양 폐기물의 반입 과정을 따졌습니다. 대구에서 버려진 토양 폐기물을 광주광역시가 반입을 허가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군산에 보관된 불법 폐기물 753톤도 인천에서 발생해 충북과 강원도에서 거부당하자 일방적으로 옮겨왔다며 도 차원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환경적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전 대책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행위를 해주라는 겁니다. 도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군산과 임실의 폐기물처럼 최근 도내에서 광역권 환경 분쟁이 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광역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대응 논리 없이 미온적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전라북도는 주어진 여건에서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제도적인 한계에 난감해야 합니다. 법과 행정에 있어서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기는 어렵고요. 환경 문제가 갈수록 광역화하면서 시도 간 경계마저 무의미해지고 있지만 제도는 미흡하고 행정력마저 미숙해 주민들의 부담과 고통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이 2001년부터 진행됐지만 새만금 유역 안경강 수질은 여전히 6급수로 나쁘다며 4조 원을 쓴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닷물이 닿는 배수관문 부근은 4급수로 수질이 비교적 나았다며 해수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주군 비선 실세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무주군 인사와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 일대 하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주변의 증언인데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산림훼손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난 무주의 한 광산입니다. 무주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씨가 2017년 한때 가족 앞으로 소유했습니다. 박 씨의 동업자는 박 씨가 자신 명의로 돼 있어야 허가가 쉽다며 접근해왔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토속 채취를 이제 내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기 군에서 자기 가족 앞으로 대해갖고 있으면은 용이하고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란다. 광산은 히토리와 규석 같은 광물을 채취하는 게 주 목적. 하지만 박 씨는 광물보다는 부산물인 토석에 관심이 더 컸습니다. 돌을 좀 가져가면 안 되고 사줬고 그랬으니까 지난 용병 때문에 쪽으로 그게 들어갈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시는 하천 공사 계획이 잡히지도 않았지만 박 씨는 하천용 토석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 토석을 캐내기 위해 광산에서 무리한 발파까지 있었던 것도 이 즈음이었다는 게 동업자의 증언입니다. 다른 주변인들 역시 박 씨가 무주 구량천 개량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하천에 대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구량천 하천에 이 돌이 들어간다. 근데 500억은 충분한 마진이 된다. 박 씨와 박 씨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한 석재 판매 회사도 설립됩니다. 광물이는 거는 그거를 지들이 돌 납품하려고 돈이 된다 싶으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옆에 많이 다니주고 내가 막 진안도 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아는 거죠. 내가 듣고. 무주의 구량천 정비 사업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당시로선 공무원들조차 사업의 확정 여부와 그 시점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신규 사업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그게 1월 말인가에서 도보에서 이제 4시 내려오면서 아니 시멘트를 잘 안 써요. 전석이나 이런 걸 갖다 쓰죠. 전석, 알파석이나. 박 씨가 돌이 필요한 하천 정비 계획을 미리 알았던 게 아닌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 하지만 박 씨는 개발업자들에게 이용만 당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광산에 어떤 문제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면 해결되지 않겠냐면 이쪽으로 나를 끌어들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무주군청의 채용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지만 황정수 전 무주군수는 임기 초 박 씨를 한두 번 만났을 뿐 특혜를 준 적도 인사 비리도 없었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양질의 취업자 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취업자는 14,000명이 감소했고 도소매, 숙박, 음식업은 12,000명, 관공업에서는 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농림업에 무려 35,000명이 합류하고 건설업으로 14,000명이 유입되는 등 실업자들이 저소득 비정규 일자리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등 전라북도 경제정책에 노동계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제조업 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대안 없는 토건 사업과 실체도 없는 군산형 일자리로 면피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기업 퍼주기 정책이 군산형 일자리로 포장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받고 호화 도피 생활을 해온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의원도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이 2년간 미뤄졌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오히려 형 10년 받았어요. 제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최규성 전 의원이 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 검거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전 교육감에게는 징역 10년이, 최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직후였습니다. 인류는 천륜입니다. 형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앞서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김제의 한 골프장 확장 편의를 봐주고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8년간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동생인 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각종 법을 위반하며 형의 도피를 도와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 모두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 최 전 교육감의 오랜 도피 행각은 사법 질서를 무시한 행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지워진 책임을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여 검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교육감과 국회의원으로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자 어른이었던 이들의 행태는 지역사회와 유권자들에게 형량 이상의 충격과 실망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조작 프로그램을 쓰는 이용자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이용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2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 세계 이용자 수가 4억 명이 넘는 온라인 총기 게임입니다. 게임액으로 불리는 조작 프로그램을 쓰면 숨어있는 상대방의 위치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자동차가 공중으로 떠올라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기도 합니다. 게임 진행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불법이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을 쓰는 유저들이 1등 하려는 목적 때문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을 안 쓰는 유저들은 너무 화가 나고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사들인 뒤 국내에서 유통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인 22살 백모 씨가 중국 해커에게 게임액을 구입해 넘기면 판매원들이 SNS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7,000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받고 팔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이용했으며 서로 만나지 않고 해외 채팅방인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였습니다. 백 씨 등이 지난해 4월부터 2만 명가량에게 받아챙긴 부당 이익은 25억 원가량으로 모두 유흥비나 여행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백 씨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를 맡은 19살 김모 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만든 게임액 판매 사이트는 강제 폐쇄하고 달아난 중국 해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항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군산항과 중국 스다우를 오가는 석도 페리를 통해 중국 학생과 학부모 170여 명이 전북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항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지리산과 금강을 연계한 도보 여행 상품과 교육 여행 상품도 홍보하고 있어 활성화 여부가 관심입니다. 올해로 3.1운동 100주년이 됐지만 도내 곳곳에는 여전히 일제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서수라는 이름이 붙은 군산 서수면에서는 원래 이름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군산 서수면은 100여 년 전 임피군 동일면과 동이면이 통합되면서 형성됐는데 이 서수라는 명칭은 일본 건국 역사서에 나오는 존칭의 하나로 일본인 농장주의 제안으로 100년 넘게 쓰여왔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 관행을 청산하자는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서수면 주민자치위는 일제 잔재를 바로잡아 지역의 뿌리를 되찾겠다며 면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찬반 여부와 대체 명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명칭을 되찾고 싶어서 주민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어제 남원 산내 와운마을에서는 재래의식과 소원빌기 행사가 포함된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가 열렸습니다. 당산제는 임진왜란 전부터 마을을 지켜온 소나무에서 제를 지내왔는데 지리산 천년송으로 불리는 할매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424호로 지정됐습니다. 김재 씨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하루 30톤의 퇴비를 만드는데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8,800톤을 처리해 200여 농가에 950톤의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250여 농가에 950톤의 양지로 투비를 무상 공급하여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접수를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받습니다. 시는 올 상반기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해 400대 분량의 예산 6억 4천여만 원을 확보했지만 지원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5.18을 부정한 한국당 의원 제명 요구가 도내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 39명 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모독한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세계기록 유산에 오를 만큼 전 세계가 인정한 5.18 민주화 운동 부정은 역사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유한국당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도내 첫 노인회관이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 노인회관은 전주 중화산동에 30여 건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와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이 입주했습니다. 노인회관은 도내 36만 명인 65세 이상 인구의 맞춤형 복지 정책과 권익 향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가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군산 유스 오케스트라 창단 정기 연주회가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한겨울 동심 여행 프로그램으로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에서 버블 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양병조 작가의 사진전이 시선의 끝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전주 데미안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전통문화예술품 협회전이 오늘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마련됩니다.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을 맞아 오늘 이평면 일원에서 고부봉기 재현 행사를 갖습니다. 필봉 정월대보름 축제가 내일 임실군 강진면 필봉마을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내일부터 이틀간 부럼 나누기 등 세시풍속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내일 요천 둔치에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전북지역 사업평가단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광역협력권 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지원 계획 설명회를 갖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다 저녁부터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낮 기온 5도, 익산 영하 3도에서 5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4도에서 5도, 장수 영하 3도에서 3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2도에서 5도, 고창 영하 3도에서 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고창과 무주, 부안, 정읍에서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는 오전에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